오늘 구옥순 씨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구옥순 씨가 경력단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자기는 무조건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애를 낳긴 해도 무조건 가사도우미를 써서라도 내 월급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서라도 가사도우미 써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솔직히 미친 소리입니다. 기혼자분들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혼자분들도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뭐 인생에 정답이 없고 다 각자의 방법으로 사는 거긴 한데 자녀를 낳았을 때 책임이라는 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내가 안 키우고 가사도우미한테 맡기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합니까? 구옥순 씨는 말하시는 거 보면은 나한테 맞춰라 해요. 거의 대부분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경력단절 싫어해. 나 직장 다니는 거 좋아해. 나는 소속되는 거 좋아해. 나는 조직에 소속돼야지 안정감을 느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왜 가정에 소속될 생각을 못할까? 어차피 직장은 구옥순 씨 나이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은 40대 중후반 되면은 직장에서 나가라고 눈치 주고 내보낼 텐데 구옥순 씨가 사장도 아니잖아.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은퇴하고 내보내질 사람인 건데 왜 직장에 그렇게 충성하고 가정에는 소속될 생각을 못할까?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만 있고 엄마로서의 책임은 없는 거야? 애는 낳을 거면서. 냉정하게 말해서 애기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구옥순 씨가 나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마 힘들고 어렵게 아이가 생길 텐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나는 직장이 더 소중하니까 난 가사도우미 쓰고 내 월급의 모든 거를 그냥 가사도우미한테 줘서라도 나는 직장을 다니겠다? 정말 남자 이론이 못지않게 결혼하면은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녀한테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특히 자녀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떠밀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근데 가사도우미한테 맡기겠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여나 여러분들이 구옥순 씨가 얘기한 거 보고 언니 너무 멋있어. 언니 너무 멋져.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구옥순처럼 저렇게 해야지? 안 돼요. 전업한다고 조류돌림 당하는 세상인데 일한다 해도 욕먹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아주 잘못 잡고 계시는데 전업주부도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여자분들이 가장 하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엄마예요. 엄마. 전업주부.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을 하겠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한다고 욕먹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의 역할을 그냥 내가 돈으로 때우겠다. 나는 일하는 게 중요하니까. 미친 소리라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 요즘 맞벌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존중해요. 근데 엄마로서의 역할을 왜 가사도우미한테 떠미냐 이거지. 그리고 전업주부를 조리돌림하는 미친 것들, 정신나간 연놈들. 전업주부를 누가 조리돌림해? 제 라이브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전업주부를 조리돌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미친 연놈들은 제 라이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즉각 강퇴시킵니다. 그런 정신나간 저질스러운 애들은 제 라이브에서 꺼지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옥순 씨가 좀 그랬어요. 구옥순 씨는 그러면은 계속 조직에 속하고 그런 소속감을 느껴야지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이라면은 조직에서 내보내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나? 본인이 사업을 하려나? 근데 사업하는 거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랑 다르거든. 사업하는 분들은 고독해요. 완전 다른 거거든. 구옥순 씨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조직에 소속되는 것보다 내 가족에 소속되는 게 그게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구기옥수님의 그런 부분이 너무 저는 공감도 안 되고 심각하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저건 아닌데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기혼자분들 너무 공감하실 텐데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엄마가 되면은 도저히 남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옥순 씨는 너무 확고하잖아. 지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무조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채팅에 그러면은 남자가 전업주부하고 여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하향 결혼을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자분들의 본능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는 사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이런 게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분들을 만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남자는 집에서 전업주부하고 뭐 여자는 밖에서 돈 벌어 온다? 퍽이나 그러겠다. 그런 경우는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그런 거지.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여자분 혼자서 돈 벌고 남자분은 이제 집에서 애 보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내가 돈 벌 테니까 네가 전업주부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수한 무슨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일반화하면 안 돼요. 보편적인 거 봐야죠. 보편적인 걸. 정서적으로 엄마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정서적으로 엄마가 필요해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혼자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빠 안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애기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애기들이 엄마를 원해. 가서 도우미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애기를 낳았으면은 애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에 대한 그런 거를 책임이 많이 중요한데, 구옥순 씨는 너무 직장에 대한 책임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맞벌이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나는 집에 있으면 병난다 해가지고 맞벌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부부동반 모임에서 남자들이 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배우자는 맞벌이 하는 그런 배우자보다 나를 내조해주고 아이들을 잘 키워주고 그렇게 해준,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준 그런 아내분들한테 더 이렇게 책임감과 애정과 사랑을 느낀다고 전 생각을 해요. 물론 맞벌이 한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똑같이 돈을 벌다 보니까 역할이 나눠지지가 않았잖아요. 저는 결혼 생활 자체가 같이 하는 거는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결혼 생활을 같이 하려고 하잖아. 저는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부부싸움도 많이 안 하고 화목하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뭐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고 육아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요리도 같이 해야 되고 돈도 같이 벌어야 되고, 이런, 저는 솔직히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내 와이프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줬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빠로서 역할을 해줬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게 뭔가 조화가 돼야, 그래야지 이제 좋은 건데, 서로 뭐 야 니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그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저는 역할 분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같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야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연봉 2억 안에 vs 살림왕 안에. 살림왕 안 해요. 살림왕까지 할 필요도 없어. 전업주부 안 해. 연봉 2억 아내가 좋은 엄마가 돼줄까? 그 직장에서는 완벽한 여직원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 좋은 엄마일까? 연봉 2억이나 버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연봉 2억이 거저줘요? 사람을 갈아 넣으니까, 그 시간을 다 회사에 쏟게 만드니까 연봉 2억을 줄 거 아니야. 가정에는 신경을 못 써요. 가정에는 누군가가 신경 써야 돼요. 누군가가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 집안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가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연봉 2억이면은 집 개판이겠네. 애는 그냥 엄마 얼굴도 뭐 까먹겠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연봉 2억이 아니라 연봉 20억이든 200억이든 가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남자일수록 여자분들의 그런 거를 안 봐요. 여자분들의 뭐 직업? 여자분들의 뭐 무슨 집안? 이런 거 안 봅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나는솔로나 옛날에 결혼의 진심, 돌싱글즈, 뭐 연애 프로그램들 쭉 봐서 아시겠지만은, 좋은 남자들이 여자분들 뭐 무슨 그런 거 까다롭게 따집니까? 안 그래요. 나의 정신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내 아이들이 좋은 엄마가 돼주는 사람을 원해. 좋은 남자일수록.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이상하고 진짜 또라이 같은 애들일수록 직업 보고 집안 보고 돈 버는 거죠. 아무튼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집안일 안 하고 나는 밖에서 돈 벌 거예요. 나는 끝까지 직장 다닐 거예요. 애는 가서 도우미 키우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뭐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돈도 물론 중요해. 돈은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적당히. 너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쪼들려도 상관없어요, 돈은.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부부간에 쌓이는 정이 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맞벌이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집에서 애들도 키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경력 단절되는 게 싫어서, 나는 직장 다니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어리고 결혼한 지 5년도 안 됐는데 뭔가 나는 사회생활이 중요하다, 나의 경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부부간에 정이 안 쌓이거든. 아이에 대한 정도 쌓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탁형님 말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좋은 말입니다. 남녀 각자의 본능을 거스르는 느낌이에요.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남녀는 다르고 역할도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사회를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혼해서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의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분들은 오히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동기부여가 돼서.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의지할 때, 남자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근데 여자분들이 뭐 너 없어도 나 충분히 나도 직장 다니고 있고 너 같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도 더 이상 이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제가 이혼 변호사분들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요즘 여자분들이 열심히 살았어. 경력단절 될까봐 출산 전에도 막 끝까지 막 다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꼭 무슨 바람, 외도, 폭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부부간에 정이 안 쌓여서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니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서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의지를.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건 전업주부였던 엄마를 일을 안 한다고 무시하는 아빠 세대와 집에서 놀면서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산다고 손자들에게 엄마 욕하는 할머니 세대를 어릴 적 보고 난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한 여자분들이 많아져서 같아요. 탁현이 같은 사고를 가진 아빠였다면 이렇게까지 경력단절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희룡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죄송한 얘기지만은 피해망상이다. 성희룡님께서는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엄마의 인생과 나를 투영시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그리고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아빠,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전업주부인 엄마를 무시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안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취집이라고 욕 많이 한다고요? 아니 내가 당당하면은 찔릴 게 없지. 내가 지금 애 잘 낳고 키우고 있고 남편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전혀 뭐 취집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찔릴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정말 사회생활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려고 그런 사람들이나 찔리는 거지. 가정 잘 지키면서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 취집이라 하든지 말든지 비응신들 하고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남자들한테는 펑펑남이라잖아.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펑펑남이라 했을 때 남자들한테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생활 하는 남자들한테?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오히려 불쌍하게 봐. 펑펑남? 아유 병신 이런다고. 아니 내가 당당하면은 뭐 취집이라고 하든 펑펑남이라 하든 알바야 쓰레빠야. 본인이 당당하지 않으니까 찔리는 거예요.